안녕하세요, 조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자동차와 마블의 첫 번째 콜라보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입니다. 외관에서 보여지는 특징도 워낙에 코나가 개성이 강한 차량인데요, 거기에 마블과의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성을 불어넣은 그런 차량입니다. 일반 코나와 차별화된 점이 많은데요, 일단 본닛의 형상이 조금 다릅니다. 이쪽에 이렇게 파여 있는 게 보실 수가 있고요, 레드 포인트를 주고 있고 마블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컬러가 매트한 그레이 색상인데 상당히 매끄럽고 광이 코나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DRL이죠. 이게 헤드램프가 아니고 DRL인데 이쪽도 일반 코나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타입인데 안쪽에 보시면 아이언맨이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레드 포인트로 꾸며주고 있고, 프론트 스커트도 보시면 이 립 쪽에 레드 포인트를 주고 있어서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릴 위쪽에는 빨갛게 가니쉬가 하나 지나가는데요, 이쪽에도 아이언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면 코나의 기본 컨셉은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곳곳에 마블, 아이언맨의 포인트들을 잘 녹여놓은 것 같습니다. 직렬 4기통 T GDI 싱글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1591cc고요 177마력의 토크는 27입니다 7단 듀얼 클러치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고, 연비는 약 11km에서 12km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2,900만원, 거의 뭐 3,000만원에 육박하는 차량 가격인데 스페셜 에디션에서라도 게스식 리프트 하나 추가해 주셨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네요. 전장은 4165mm, 휠베이스는 2600mm로 비교적 경쟁력 있는 사이즈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형 SUV이지만 휠베이스가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프로포션은 안정감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는 18인치 사양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타이어는 235, 45, 18입니다. 안쪽에 디자인도 독특하지만 안쪽에 이렇게 아이언맨의 포인트를 주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쪽 펜더 측면에는 이렇게 아이언맨 마스크가 정면으로 보일 수 있게 데코레이션을 해주고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레드 포인트가 되어 있고, 루프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드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데칼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이 컬러를 달리 가져가고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또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면 좋은데 썬루프는 지금 적용이 안 됩니다.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에서는 썬루프가 적용이 안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측면에서의 바디라인도 기존의 코나 컨셉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 곳곳에 위쪽에 레드 포인트, 그리고 아래쪽에도 레드 포인트를 주고 있어서 조금 더 재미있는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면으로 와서 보셔도 역시 코나의 기본 컨셉은 잘 갖춰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LED 테일램프 그래픽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형하고 좀 다르게 돼 있고, 사이드 시그널에도 이렇게 테두리가 둘러져 있어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작지만 어깨가 좀 딱 벌어진 다부진 체형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아무래도 테일램프가 위쪽에 있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더 넓게 해서 완만한 사다리꼴 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니쉬에도 아이언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머플러처럼 보이지만 그냥 디퓨저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꾸며준 것 뿐이고요. 머플러는 이렇게 싱글 타입으로 한쪽에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면은요, 코나는 실내 공간이 나쁘지 않은 편인데 트렁크 공간은 저는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차 급에서는 그렇게 떨어지는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SUV라는 장르를 생각하면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 바닥도 이렇게 꼼꼼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이 밑에까지도 펑크솔리킷 갖춰져 있고, 이 밑에까지도 공간을 좀 꼼꼼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공간을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트백 폴딩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트백을 폴딩을 했을 때는 긴 짐들도 여유있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차급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좀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는 기존의 코나와 같고요. 다만 뒤쪽에 보시면 아이언맨 마스크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좀 특색 있는 아이템으로 잘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이 아이템으로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에는 스마트키가 앞쪽에만, 요 스마트키 버튼이 앞쪽에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기존 코나와 같고요. 포인트마다 마블, 아이언맨과의 콜라보레이션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레드 스티치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크라고 보이고, 아이언맨 마스크가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포인트를 조금 준 것 뿐인데 차가 좀 더 세련된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어부터 설명을 드리면은요, 윈도우 컨트롤은 앞쪽만 오토로 작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도가 약간 올라가 있어서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고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현대자동차가 기존부터 잘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맵포켓은 앞쪽의 공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뒤쪽을 좀 넓게 활용할 수 있게 갖춰주고 있어서 크게 불편하진 않았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크레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시트는 글쎄요, 이 등급에서는 크게 불편함은 없었는데 조금 더 등받이가 조금 더 감싸 안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쿠션감 적당하고 크기 적당합니다. 목도 잘 받쳐주는 편이고요. 지금 타공 가죽이 적용이 된 걸 보시면 3단으로 각각 열선 시트하고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럼버 서포트는 2웨이 타입으로 전동 지원이 되고 있고요. 페달류는 일반형 타입입니다. 풋레스트는 폭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전석 좌측에는 클러스터 밝기 조절부터 자세 제어 장치를 온오프하는 버튼들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코너 아이언맨 에디션은 4륜 옵션만 있고 풀 옵션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UD, 컴바이너 타입의 HUD도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 에어벤트의 레드 포인트를, 하여튼 레드 포인트가 실내외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요. 참 디자인적으로 차량의 가치를 높이는데 분명히 유효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이 디자인보다는 재질입니다. 대시보드 전체적인 재질도 글쎄요, 조금만 더 고급스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클러스터를 감싸고 있는 이 부분, 저는 이 부분 재질이 굉장히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되게 좀 싼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괜찮은데 여기만 조금 마무리를 좀 신경 써줬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기존 코나에서부터 계속 갖고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울 같은 경우는 여기 가죽으로 싹 감싸져 있어서 조금 더 고급감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네요. 코나에서는. 실내에 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웰컴 세러머니가 좀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재미있는 것 같고요. 버튼 시동으로 시동이 가능합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아이언맨 마스크가 보이죠. 기존의 메뉴는 코나와 같지만 이 데코레이션을 좀 다르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느낌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정보 표시창의 메뉴는 기존 구성과 같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클러스터의 구성이 안쪽에 그래픽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폰트도 좀 특이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확실히 스페셜 에디션이다 라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HUD는 지금 보시면 컴바이너 타입인데요, 이렇게 위에서 올라옵니다. 밑에서 올라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서 올라오고 시인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키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낮게 보인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고 기존의 코나와 같은 형태입니다. 안쪽에 레드 스티치 포인트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그립이 많이 닿는 부분에는 타공 가죽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사항들,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면 좋았는데 그거는 옵션으로 포함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 7단 듀얼 클러치 미션하고 매칭이 되면서 기본 적용이 돼 있습니다. 플로팅 타입의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크기가 적당합니다. 역시 아주 아쉬운 점은 이 테두리에 적용된 플라스틱 내장인데요. 요거는 좀 재질을 조금만 더 고급스럽게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기 적당하고 안쪽에는 정전 터치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하실 때 크게 불편함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아마 누구라도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조 장치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기능적으로 부족함은 없었고요. 로터리 타입하고 푸시 버튼이 혼합되어 있는 공조 장치 컨트롤러는 깔끔하면서도 직관적으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굉장히 유연하게 잘 작동을 해주고 오토 모드에서 온도의 변화도 조금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지금 별건 아니지만은요, 시트 벨트를 체결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워닝을 줍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고 USB 그 파워 단자가 있고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옥스 단자, USB,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무선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제가 갤럭시 S9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들어가고 넣었다 뺐다 할 때도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기어 노브도 아이언맨에 나왔던 용광로, 그 아이언맨 가슴에 있었던 그 용광로를 형상화했다라고 하는데 좀 독특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기아 변속감도 나쁘지 않고 수동 모드에서 자동 모드 전환도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해줍니다.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초반에 그 저속에서 약간의 그 울컥거림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건 구조적인 특성이고요. 전반적인 주행에 있어서는 저는 만족도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이쪽에서 선택 가능하고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세 가지 지원 가능합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각각 3단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통풍 시트는 역시 파란색으로 잘 표시해주고 있고요. 스티어링의 열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륜구동 모델을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기 때문에 4륜구동 락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킹 센서 온오프 할 수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지금 손으로 수동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컵홀더는 2개가 오픈 타입이고 암레스트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기능적으로나 뭐 팔을 이렇게 거치했을 때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안쪽에 공간도 비교적 넓게 잘 자리를 해주고 있고요. 조수석 쪽으로 오면 별건 아니지만 이쪽에 이렇게 토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마블하고 콜라보레이션의 흔적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게 표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수석 사물함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크기도 그냥 스탠다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작지도 크지도 않고 적절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뒷좌석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은 소형 SUV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넓다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코나 EV는 여기에서도 배터리 때문에 조금 더 시트가 앞으로 가서 좀 더 좁았는데요. 지금 가솔린 모델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선 시트는 지금 적용이 돼 있지 않고요. 그냥 윈도우 컨트롤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는 지금 수동 타입이지만 끝까지 내려갈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벨트가 지금 레드 벨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도 다 레드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레그룸이 그렇게 좁지는 않은데 활용도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요 시트 밑으로 발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높이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간감이 조금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불편함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턱은 아무래도 4륜구동을 갖출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완전히 평평하진 않고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뒤쪽으로 구동축이 지나가는 차량 치고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앉아보면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소형 SUV니까 그렇게 레그룸이 길게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휠베이스도 2m 60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앉았을 때 시트의 착자감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등받이 각도가 뒤로 좀 조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기본 셋업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헤드룸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시면 현대자동차가 이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는 깔끔하게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설명드렸던 소재 부분만 조금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코나가 나왔을 때부터 저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차량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님께서 이 코나 1.6 터보 4륜 모델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가 추천을 했고요. 사이즈도 굉장히 적당하고 여성 운전자분들이 운행을 하시기에는 더없이 좋은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셜 버전이죠. 마블하고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아이언맨 에디션을 출시를 했는데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 그러니까 보여지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했을 뿐이지 어떤 성능에서는 기존의 코나와 다른 점은 없습니다. 성능에서도 조금 더 차별화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재미있는 차량이 등장해서 좋습니다. 코나는 2륜 모델과 4륜 모델이 있는데요. 2륜 모델 같은 경우는 뒤쪽이 토션빔이 유지가 되고요. 4륜 모델,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4륜 모델인데 이 모델은 멀티링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과속 방지 턱을 넘어보면 확실하게 토션빔과 멀티링크의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차량을 몰아보면은 과속 방지 턱에서요, 이 뒤틀림에서 차이가 분명히 전달이 됩니다. 조금 더 멀티링크가 유연하면서 견고하게 차량을 잘 받쳐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뭐 아무래도 컨셉상 지금 소형 SUV이다 보니까 약간은 튀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18인치 휠이 적용이 돼 있는 것도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하지만 토션빔이 선택이 돼 있는 차량에 비하면 상당히 유연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내 주행에서 그렇고요. 100% 시내 주행, 그것도 출퇴근 시간에 차가 굉장히 막힐 때의 연비는 7.9에서 8.6 정도, 그 정도의 연비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물론 가장 안 좋을 때 연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1600cc에서 그 정도면은 연비가 좀 안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4중구동 모델이고요. 소형 SUV 장르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안 좋은 연비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에서만 이코나 1.6 터보 4중구동 모델을 운행을 하신다고 하면 두 자릿수 연비는 제가 봤을 땐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한 8km에서 9km 정도 사이를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가 교외로 드라이빙을 하시거나 전체적인 연비를 뭐 시내 6, 교외 4 정도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한 10km에서 11km 정도의 연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저는 최고 14.1까지 확인을 했고요. 평균적으로는 12.8에서 13.2 요 정도의 연비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연비는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약 10.5에서 11.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연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6L지만 터보 엔진이고 또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처럼 4중구동이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 연비는 막 훌륭하다,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 기준 등급에서 보면은 그렇게 떨어지는 연비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차량의 전반적인 소음과 진동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조용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의 소음도 조금 올라오는 편이고요. 측면에서도 소음이 약간 있기 때문에 소형 SUV다운 그 급에 맞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시승했던 소울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포지션에서요, 어쨌든 소음하고 진동을 비교를 한다면은 소울 쪽이 조금 더 조용하고 정숙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진동은 그냥 보통 수준이고 막 거슬릴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조용하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함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멀티링크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직선 주행을 하게 되면 후륜이 멀티링크인지 아니면 토션빔인지 그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차 자체가 약간의 튀는 듯한 느낌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 좀 타이트하게 하고 단단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쪽이 지금 멀티링크라서 불편하다, 또는 뭐 토션빔이라서 불편하다, 반대로 멀티링크라서 편안하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과속 방지 턱을 넘는다거나 조금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는 확실히 멀티링크와 토션빔의 차이점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고요. LED 헤드램프는 지금 화면으로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두운 곳에서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옵션이 지금 뭐 아이언맨 에디션에서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LED 램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이 딱 하나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4륜만 선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차량 가격이 조금 비싼 대신에 그렇게 고민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륜이냐 4륜이냐 멀티링크냐 토션빔이냐, 요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에코, 스포츠,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포츠에서는 조금 더 다부진 느낌이 전달이 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재미가 더해지고 있고요. 나름 또 엔진음도 좀 붕붕붕붕 하면서 약간의 거친 느낌을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배기음을 조금 건드려줬으면 좀 더 재미있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차량 등급을 생각을 해보면 뭐 재미있는 구성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에코 모드로 운행을 했을 때의 연비는 조금 더 상승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컴포트 모드로 발끝 신공을 발휘하는 게 조금 더 연비에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속 페달은 굉장히 좀 가벼운 편에 속하고요. 초반에 아무래도 듀얼 클러치 미션이다 보니까 극초반에 약간의 울컥거림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시스템적, 그러니까 미션의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너무 민감하신 분들은 예, 코너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초반에 약간의 울컥거림도 크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아주 민감한 분들이 계세요. 간혹 가다 보면 그런 분들한테는 예, 듀얼 클러치 미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은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브레이크 성능은 극초반에 약간의 헐렁함은 조금 그렇고 약간의 좀 물컹함이 있습니다. 약간 극초반에 약간 물컹하면서 그 다음부터 바로 꽉 잡아주는 예,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차 등급에서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브레이크가 거슬릴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물론이고 뭐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를 해봐도 이 차의 등급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저는 뭐 이 정도면 크게 불편하진 않으실 것 같고요. 브레이크 쪽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국내 소비자분들이 조금 민감하신 것 같기도 하고 기대치가 살짝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더 안정적이고 좋은 브레이크를 경험하실 수도 있지만 뭐 지금 이 상태로도 저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륜 모델이고 지금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는 휠베이스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코너링을 조금 적극적으로 가져가 봐도 비교적 잘 버텨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륜 모델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긴 했습니다만 4륜 모델에서는 지금 80km 정도로 한번 코너링을 해봐도 예, 비교적 잘 버텨주고요. 또 그렇게 흐트러지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트랙션을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전자가 느끼는 안정감이 조금 더 2륜 모델보다는 배가 되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확실히 계속 지금 멀티링크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토션빔에 비해서는 코너링에서 버텨주는 게 조금 다른 느낌을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조금 차별화된 느낌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작은 차체의 다부진 좀 구성의 차량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코너링을 반복해서 해보면 컨트롤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대로 제깍제깍 움직여지는 느낌이 받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에는 크렐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데요. 잠깐 들어보면은요. 예, 일부러 터널 안에서 한번 틀어봤는데 음질이 조금 더 청아한 느낌이 들고요. 단단하게 귀에 전달을 해주는, 특히 이제 중음대가 조금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고음이 막 이렇게 쨍쨍하거나 이런 느낌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저음이 막 단단하진 않고 요 중음대가 조금 더 단단하게 받쳐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풍부해지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습니다. 컴바이너 타입의 HUD라든가 무선 충전이라든가 뭐 최신의 옵션들은 거의 다 갖춰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2,900만원, 3,0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부재는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있으면은 정말 편안하거든요. 근데 그 옵션이 빠진 점은 저는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스티어링의 느낌은 MDPS의 그 특유의 보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요 직전 세대의 다양한 모델들에서 발견이 됐었는데 지금 코나에서는 그런 느낌은 크게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 그 다음에 스티어링의 반응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운전할 때 시야도 좋은 편이고요. 플로팅 타입의 인포테인먼트 패널도 눈에 잘 들어옵니다. 앞쪽에 시야를 가리지 않아서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클러스터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아래 이렇게 위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위쪽으로 좀 올라와주면 이 플로팅 타입의 인포테인먼트 패널하고 이 클러스터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좀 수평을 이루면서 편안하게 시야에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닌데도 약간 이렇게 아래에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글쎄요, 신장에 따라서는 조금 더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컴바이너 타입의 HUD는 굉장히 또렷하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시승했던 기아자동차의 소울부스터랑 비교를 해보면 그 위치가 조금 더 편안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컴바이너 타입의 HUD를 갖춘 차량들의 공통적인 특성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본넷하고 이 그 실내에서 보여지는 대시보드 그 사이에 딱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이 포인트 그 숫자를 보여주는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쪽 포인트가. 근데 적응이 되면 뭐 그렇게 보는데 불편하거나 사용하시는데 많이 좀 번거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저는 소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HUD도 재미가 있고, 또 가운데 정보 표시창에 보시면 지금 4륜구동의 휠 드라이브가 어떻게 이 구동력이 배분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리막을 달리거나 코너링을 해보거나 이 가속 페달로 조금 조절을 해보면 구동력 변화하는 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이런 점도 운전하실 때 조금 재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6 터보 엔진, TGDI 엔진하고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파워트레인인데요.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200마력을 넘게 뽑아낼 수 있는데 약간 디튠을 해놓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려가 돼서 디튠이 된 거, 200마력 언더로 좀 마력을 낮춘 것 같긴 합니다만은 좀 더 과감하게 셋업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좀 자제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듭니다. 이 패들 시프트 같은 거 작동을 해봐도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이 가격대 이런 그레이드에서 이런 성능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현대자동차가 분명히 잘해주고 있는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과감하게 가져가도 되는데 너무 그 속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해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디튠 아닌 디튠을 하신 건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